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4월 16일 금요일장이었고요. 장 마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1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좋네요. 이제 1022포인트까지 갔는데,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고요. 그게 어디 갔지? 매매 동향을 좀 볼게요. 여기 있다. 코스피는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외인들이 마지막에 좀 들어왔네요. 이상하네요. 원래 장중에는 이런 모습이었나?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참여를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하고 외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개별 종목이 강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공매도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만 한정적으로 공매도가 되죠. 5월 3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특이사항은 없고요. 뭐 다음 주도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뭐 3,400? 코스닥은 한 1200? 그러니까 앞으로 양대지수가 한 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은 거의 뭐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고, 언제 어디서든 하락장의 징후가 보였을 땐 자금을 잽싸게 회수를 하려면 보유 종목들이 빨간색이어야 되겠죠. 응봉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빠르게 손절을 해서 하락장에 대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익 주는 걸 좀 덜 먹더라도 현금 보유량을 뭐 30%나 50%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면 하락장이 오더라도 좀 안심이 되죠. 그렇게 하고 큰 뭐 악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들을 먼저 좀 볼게요. 오늘은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었던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가방 컴퍼니 상한가를 갔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때부터 4월 초부터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당연히 매수를 했고요. 3,600원 정도의 매수를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일부 비중을 줄였고, 추가 상승도 뭐 당장 월요일은 아닐지 몰라도 일단 추세는 좋아 보입니다. 원래는 장중에는 제로투세븐이 더 강했어요. 거의 12시 정도 기점으로 했을 때 제로투세븐이 고점을 찍었거든요. 상한가 직전까지. 근데 아가방 컴퍼니는 1시 정도가 됐을 때 상한가를 찍어내요. 좀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투세븐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아가방이 역전을 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잘 골랐다는 얘기죠. 거래대금 1,700억 정도 터졌고, 제로투세븐은 얼마 터졌나요? 1,500억. 뭐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아무튼 아가방이 상한가 마감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오가닉 코스메틱이죠. 이게 중국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출산 제한을 좀 걸었는데 그거를 푼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가닉 코스메틱이나 뭐 형성그룹도 올랐나요? 네, 형성그룹도 좀 올랐고, 특히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 중국 자본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재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지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오르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렌시코리아, 여기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이 렌시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냥 안 볼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상한가를 가서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가 아직 가볍습니다. 더 분할 매도를 했어요. 일단 일부만. 그리고 관련된 종목 중에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제로투세븐도 당연한 거고요. 아쉽게 내려왔는데 당연한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모나리자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죠.
메일 유업, 알리델 그 유제품 이것도 언급드렸었는데, 언제였더라? 그제였나? 어제였나? 메일 유업 오늘 6% 정도 올랐고, 메일 홀딩스 많이는 못 올랐는데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또 호재가 있죠. 그 남양유업에서 불가리스로 코로나 치료에 효과를 봤다라는 좀 광고성 그런 뉴스 때문에 2개월 동안 그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반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쟁사, 네, 메일 유업이 더 좋은 상황이 오겠죠. 심지어 남양은 이제 불매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메일 유업은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일단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뭐 소폭이나마 10% 내외지만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ROE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거 생산해서 그 판매하는 그런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ROE가 뭐 15 가까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자세히 뜯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굉장히 괜찮고, 현금 보유량도 굉장히 많아요. 부채도 적고, 배당은 좀 짜죠? 1%대밖에 안 주네요. 돈 잘 버는데 배당을 이렇게 안 주나요? 대주주가 지분이 적은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당을 받을 건 아니니까. 메일 홀딩스가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어쨌든 시가총액이 6천억이고, 저는 메일 홀딩스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가벼워요. 시가총액이 1366억이고, 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긴 하지만 아마 얘가 별도로 보면은 작년 영업이익이 60억인가? 그 정도인데, 어쨌든 지주사를 아무리 안 쳐준다고 해도 디스카운트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800억인데 완전 저평가. 저평가 중에 저평가.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고요. 또 대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실업 언급하면서 교육주들이 많이 슈팅이 나왔는데, 마찬가지 슈팅 나왔다. 이것도 그 전부터 보고 있었죠. 저출산으로 보고 있긴 했지만 아무튼 엮여서 올라갔고요. 실제로 재료 매매하다 보면은 메인으로 생각했던 재료가 아닌 다른 이유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올랐다가 밀렸는데, 대교 우비를 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우선주니까 당연히 시총도 낮고 가볍겠죠. 대교 우비도 괜찮게 보고 있고, 그 예림당도 오늘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 며칠 쉬고 나서 선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가장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 크라운 그룹사, 크라운 제가 우선주 상한가, 크라운 혜태홀딩스 좀 올랐고,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혜태제과식품까지 있는데, 혜태제과식품은 좀 약하죠? 어쨌든 이렇게 올랐고, 이왕이면 대장주 잡는 게 낫고요. 우선주는 물량을 크게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몇 억씩 살 수가 없잖아요. 정리하기도 힘들고, 우선주가 위험한 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예를 들어 크라운 제가 우가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거래량이 91만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거래 대금이 160억인데, 이런 상승이 없을 경우에 거래량이 뭐 하루에 5만 주도 채 안 돼요. 5만 주라고 치면은 18,000원이라고 쳐도 하루에 거래량이 9억이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나오면서 쭉쭉 빠지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윤석열 관련된 종목 올랐고, 그리고 위즈코프 상한가 같습니다. 강해요. 윤석열 플러스 일자리 관련된 종목 강하고, 그 태영건설 우선주 오늘 12% 정도 상승했고, 원래 강했던 서현 7% 정도. 그 덕성우가 요즘에 강하죠. 좀 밀리나 싶더니 다시 올라갔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 정세균 테마주를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부각을 받은 건 클라우드 에어였잖아요. 어저께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거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제 큰 건 아니고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밀렸는데 1950원 딱 똑같이 맞고 떨어졌잖아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메모장을 또 열어야 되겠네요. 저출산, 아가방, 상한가 오예. 사라는 거 아니고 그냥 오해라고요. 오해. 기분 좋다고요. 그 제로투세븐, 대교 우비. 그냥 대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교 우비. 그리고 매일 유업, 홀딩스, 혹은 뭐 매일 유업. 그리고 예림당이나 모나리자. 뭐 대장주만 1등만 뭐 인정해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후발주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발주 잡아서 적당히 먹는 것도 괜찮죠. 왜냐면 좀 그만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대선 날짜가 내년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외에 다른, 물론 이제 저출산도 대선주라고 봐야겠죠. 대선 정책주니까. 그래서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외에 다른 테마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아무튼 말이 자꾸 새는데, 그 윤석열 관련된 종목 선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크라운 그룹이랑 또 뭐 태양건설, 덕성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클라우드 에어. 그리고 하나 더, 우리조명. 우리조명 보유 중입니다. 이때 안 팔았거든요. 그 두 번째 날 상한가, 이거는 너무 찰나였어요. 찍자마자 바로 내리 꼽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고요. 이날이었나요? 4월 14일이 맞나? 그쵸? 13일이었네. 아주 찰나의 순간에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찍고 그대로 밀렸거든요.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고, 팔고 싶어도 다 팔 생각은 없었어요. 일부만 팔라고 했는데 밀려서 못 팔았죠. 다시 오르고 있다. 근데 일단은 재무가 너무 좋아요. 돈을 잘 벌고 저평가, 매우 저평가인 상태. 물론 테마 끝나면 안 갈 수도 있고요. 평가 제대로 받는 거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돈을 300억, 400억 벌어요. 저평가죠. 괜찮을 걸로 보이고, 물려도 손실은 안 보겠다, 이런 느낌. 물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관련된 종목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아는 분은 아닙니다. 프리엠스가 오늘 조금 올랐고, 동신건설, 네, 약간 소폭, 토탈소프트 다 원래 강했던 애들이죠, 옛날부터. 그리고 위즈컴이 이제 LG화학 수혜가 있고 플러스 이재명 테마주인데, 위즈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CS랑 KD 계속 강했잖아요. 영어 두 글자. CS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KD는 밀렸어요. 짠. 밀리진 않고 4%. CS만큼은 못 갔네요. 장중에 막 마이너스 하락해가지고 제가 많이 밀린 거로 기억을 했나봐요. 마이너스 7% 찍고 반등을 했네요. CS는 더 큰 반등을 했다. 마이너스 5%에서 26%까지 올랐어요. 네, 무섭네요. 견딜 수 있을까요? 고점에서 따라붙으면?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5%에서 이런 데 샀으면 이거 쭉 밀리면 무섭잖아요. 그죠? 특히 KD 같은 경우. 이거 막 2,500원 막 이럴 때 샀어봐. 이거 공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유자 영역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즈텍 WB. 이게 전부터 이재명 테마주로 계속 언급이 됐던 종목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신호는 있었지만, 굉장히 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즈텍 WB.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이재명 테마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홍정욱 디지털 조선. 신고가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몰라요. 사실 이분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돈만 챙기면 되죠. 그 타짜에 나오는 것처럼 돈만 챙기면 됩니다.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정세균 관련된 종목이 그 정세균 이제 전 국무총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국무총리 분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대선에 나오겠다는 의지인지.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이제 대장이었던 수산중공업이 꽉 찬 음봉으로 16% 그냥 떡락을 했고요. K탑리츠 떡락을 했고, 신화실업은 좀 억울해. 왜냐면 단일가 계속 연장되면서 6일인가 단일가 걸려가지고 남들 다 오를 때 오르지도 못했는데 오늘 빠지니까 같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좀 억울하다. 억울한 신화실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윌비스도 이제 정세균 관련된 종목이지만 얘는 이제 일자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억울한 애들 몇 명 있죠. A리츠 얘는 그래도 보합권 정도의 마감을 했네요. A리츠 또 뭐 있었죠? 이거 왜 빠지는 거야?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K탑 리츠나 신화실업 계속 좋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부터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또 확신이 없잖아요. 이대로 뭐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조심을 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CNH 조금 밀렸죠. 이것도 정세균 관련된 종목이에요. KD캠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밀렸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른 것들은 뭐 10% 이상 밀렸는데, 대동전자도 제법 많이 올랐던 건데 또 밀렸잖아요. 그쵸? KD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직접 판단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신화실업은 억울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외에 그 다른 후보들 관련된 종목도 살짝 반응은 나왔어요. PN풍년이 이제 김동현 분, 그 김동현 관련주고, 경남스틸의 갑자기 이름 생각났네. 홍준표 관련주, 3일기업공사는 유승민 관련주, 디지털조선은 홍정욱, KNN도 홍정욱, KNN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지난 대선 때는 뭐 홍준표 분이나 유승민 분 이런 분들도 제법 좀 있었는데 확실히 좀 약해요. 지금은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리고 백신 CMO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휴메딕스 상한가, 휴온스 15%, 휴온스 글로벌이 상한가 갔을걸요 아마. 점상, 네, 러시아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뭐 기술 이전 그러니까 이수앱지스랑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LST팜. 어제 찬스였는데 그 회사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데, 있죠? mRNA 백신 완제품 생산 설비 없다. 생산 설비는 뭐 만들면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좀 눌림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고, 사실 지금 투자금이 거의 100% 비중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없기도 했는데 오늘 또 바로 많이 올랐고요. 네오 이문텍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장하고 나서 계속 밀리다가 반등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CMO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뭘 사기에는 좀 그렇고. 하나 있었는데 하나 좀 괜찮게 보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CM은 아니네. 아무튼, 그리고 세운메디칼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오늘 10% 이상 올랐기 때문이죠. 장중이 좀 더 올랐어요. 13%까지 올랐는데
이 주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이나 뭐 백신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주사기가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얘는 주사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뭐 주사기에 필요한 뭐 그런 그 의료 장비인데, 어쨌든 대중이 그냥 주사기야 라고 하면 주사기예요, 제 경험에는. 그래서 이거를 보유 중. 12%인가 13% 수익 중인데, 아무튼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치료제는 대웅제약, 대웅 니클로사마이드죠. 그 임상해주는 회사가 노터스고, 노터스 한번 볼까요? 오, 오늘 좀 올랐어. 4%나 올랐네요. 그러니까 노터스는 이제 그러니까 CMO는 그 양산, 그 이제 생산을 하는 거면, 노터스는 이제 임상을 대신해주는 회사인데, 전에 한번 상한가 간 적 있었어요. 어쨌든 니콜로사마이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유유제약, 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못 샀습니다.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제 투자 성향에는 매수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죠. 뭐 아우 잘 간다 이렇게 구경하면 되는 거고. 바이오스마트가 오늘 살짝 올랐고요. 이거 진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점으로 상승하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고통스러웠겠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진단키트는 계속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디지털. 근데 단기 매매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단타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거를 눈 빠지게 보고 있고 이렇게 분봉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서 저는 그렇게 해서 몇 프로씩 먹는 것보다 좀 짧으면 일주일, 길면 뭐 한 달까지 보유를 하면서 상승을 끝까지 좀 쥐어 짜보려고 하는데, 잘 안 짜지는 그런 스타일. 사실 고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짜고 싶은데 잘 안 짜져요. 항상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런 거고, 오늘 한컴미드가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20% 이상 올랐는데, 뭐 이게 한컴 토큰이 재료의 전부일지는 오늘의 이제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업은 좋고, 한컴 토큰이 머지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요즘에 한창 핫하잖아요. 그래서 한컴 MDS가 6% 정도 올랐는데, 평단이 얼마였더라? 15,000원에서 6,000원 사이인 것 같은데, 15,500원인가? 아무튼 MDS를 좋은 것 같아요. 한국형 컴퓨터 뭐 다 좋죠. 한컴 그룹주는 이 정도로 이제 테마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추가적으로 볼만한 게 있을까요? 교육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LG랑 마그나 조금 오늘 조정 받았고, 그리고 메타버스는 요즘 좀 반응이 없더라고요. 디지털 화폐는 좀 더 빠졌어요. 마음이 안 좋아. 좀 더 빠졌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 많이 조정 받았고요. 퓨처스트림 제가 한 1,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피레침처럼 고점을 형성하자마자 바로 빠져버리니까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돼서 벌점 맞았죠? 그때 좀 빠지나 싶었는데, 아무튼 1,300원 정도는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H 오늘 좀 빠졌죠? 오늘은 뭐 OTT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았던 날이기 때문에 뭐 3%, 4%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OTT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날리고, 손오공이 좀 올랐네. 아무튼 그랬고, 히토류가 뭐 강보합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은 이렇게 있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뭐 모르지만 이제 종류별로 포트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올라가더라도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몇 개만 보고 끝내죠. 그 M2N 그 신라젠 인수해가지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제 건 아닙니다. 그리고 MFM 코리아가 뭐 미국에서 리테일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재료로 상한가?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 스판덱스 효성 TNC 오늘 좀 좋았죠. 그 증권사 레포트에서 목표가를 90만원, 100만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TK 케미칼이 덩달아 올랐고요. 유가가 조금 더 올랐죠. 오늘도 어제보다. 중앙에너비스 슈팅 나왔죠. 아, 요거 하나 말씀드렸다. 더 ENM이 오늘은 14% 정도 올랐는데 얘가 원래 그 풍림파마텍이라는 그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서 그 K 주사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뭐 한 번을 더 맞출 수 있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에요. 실제로는 세움 메디칼보다 더 주사기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움 메디칼은 이렇게 밀렸지만 더 ENM의 자회사 루카 A 아이셀 한번 볼까요? 루카 A 아이셀 주사기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4개 나와. 잠시만. 이런 내용이 이제 항상 주사기 핫할 때 지금도 백신 우리나라는 많이 못 맞았잖아요. 미국이랑 이스라엘만 다 맞고 칠레가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보면 풍림파마텍, 루카 A 아이셀, 기밀 유지 협약을 했고 최소 잔여용 주사기 생산업체다. 원래는 병당 6병 맞을 수 있는데 이 주사기를 쓰면 7병을 맞을 수 있다. 이게 3월 30일입니다. 불과 보름 전이에요. 그쵸? 여기 보면은 루카 A 아이셀이 나오죠. 다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루카 A 아이셀은 안 나오네요. 그러면 더 ENM을 볼까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분 100%네. 여기 보시면요.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루카이 아이셀이잖아요. 지분 100% 30억? 아무튼 이게 이제 더 ENM의 사업보고서인데 나와 있죠.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관심 종목에 놓고 봐야 되겠죠. 루카이 아이셀 플러스 풍림 파마텍 K 주사기 짱짱 좋음. 오늘 상승 나왔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고요. 스판덱스 뭐 이런 거 다 좋죠. 베스파 오늘 좀 올랐던데. 아유 좋네요. 이런 건 뭐 못 건들죠. 데브 시스터즈를 보는 듯한 느낌. 우진플라임 뭐 무상증자 기준일이 4월 23일이니까 그 전까지 사서 그 권리락까지 보유하면은 무상증자 받을 수 있겠죠. 그 대한제당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액면분할하고 무상증자하고 뭐 하면 쪼개고 아무튼 해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 3,000원 다 먹을 순 없겠죠. 이걸 미리미리 알 수 있으면 저도 먹었을 텐데
제가 좀 부지런하지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딴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어차피 오르는 종목을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이유도, 아, 요런 내용으로 이렇게 오르는구나. 그럼 다음에 요런 내용이 나오면 나도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금요일 장 마감은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오지만 보시는 분들하고 저랑 같이 해서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